아이서울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슬로건입니다. 너와 나의 서울이라는 뜻으로 서울시를 브랜드화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서울을 알리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인구 1000만이 거주하는 도시. 여러분에게 서울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서울메이트,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곳은 여의나루역. 서울을 대표하는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적하게 여유를 즐기고 아이서울유 조형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우리는 이곳을 찾은 시민들에게 방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오늘 한강 와는 이유가 예전에 많이 예능 방송에서 한강에서 드라마 여기 봤어요. 네. I saw many Korean drama. Just take the video at Hanggang. 서울시 소재대학교 고려대학교. 전국 많은 수험생들이 목표로 하는 학교인 만큼 대한민국 곳곳에 학생들이 다니고 있을 텐데요. 재학생들 중에서 서울 목동에 거주하는 학생과 경기도와 지방 출신의 학생에게 대학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는 서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버스, 지하철만 있으면 어디든지 발길 닿지 않는 곳이 없기도 하고, 또 심야에는 N버스라고 또 따로 다녀서 밤에도 걱정 없이 어디든 갈 수 있더라고요. 서울에 거주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바로 문화시설이 아닐까 해요. 아무래도 서울의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많고 또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재정도 마련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립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또 수익 창출을 위한 갤러리나 공연장도 되게 많이 편중되어 있죠. 네. 경기도와 서울의 가장 큰 차이는 주요 시설이 서울에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느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생활할 때도 이제 대치동으로 많이 학원을 다니러 이동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주요 학원이나 정말 유명한 학원들은 거의 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게 되면서 수업이 끝난 뒤에도 바로 서울의 유명한 명소나 그런 데를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도 편리하고 좋다고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에 재학 중인 19학번 박지인이고요. 저는 본가는 대전인데 지금 서울에서 언니랑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서울 생활을 1년 해보고 나니까 대전 생활이랑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일단 제가 가장 서울 하면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지하철인데요. 대전은 1호선밖에 없어요, 지하철이. 근데 서울은 호선도 굉장히 많고 또 멀리 있는 곳이라도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서 제가 이곳저곳 1년 동안 많이 돌아다녔던 기억이 많이 있고, 일단은 대전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항상 대학생이 되면 빨리 서울에서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서울의 모습은 굉장히 그냥 크다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우리는 박지인 씨와 서울특별시 유동인구 3위를 기록하는 여의도를 함께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주말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국회의사당. 실제로 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유명 기업들의 빌딩이 나란히 늘어서 있네요. 컨설턴트를 꿈꾸는 지인 씨에게 높은 증권가 건물들의 모습이 오늘만큼은 색다르게 느껴집니다. 전 국민이 시청하는 방송을 송출하는 KBS 본사도 빼놓을 순 없겠죠? 정치, 언론, 금융 등
각 분야의 핵심적인 기관들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서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인 씨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느꼈을까요? 저도 1년 동안 서울 생활을 하긴 했지만 여의도는 오늘 거의 처음 와보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의도에는 회사들도 많이 모여있고 큰 건물들이 많아서 되게 번화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의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번화하고 그리고 건물들도 높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지만 서울에는 꼭 이렇게 번화한 곳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이 낙후되고 덜 개발된 곳도 많지 않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생활, 그 속에서 한강의 야경은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한강 건너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과 한강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달을 보며 사람들은 잠시 쉬어갑니다. 하지만 과연 서울은 고층 빌딩, 화려한 야경만으로 전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종로구 창신동 일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곳곳에 붙어있는 전단지, 도로에 걸려있는 현수막들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이 동네의 터줏대감으로 불리는 할아버지께 동네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여기가 좀 그 집들이 낮고 이게 가정집 분위기가 있어갖고 오묘조묘한 게 있었는데 여기에 노점이라는 상권이 들어와가지고 좀 냉정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임대료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기존돼서 상생하던 사람들이 그즘 또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권리금이라는 걸 예전에는 권리금이라는 게 없었는데 있었어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막 몇 천만 원씩 줘버리니까 여기서 영세업자들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변한 건 좋은데 이 지역 주민들이 저기 한 사람들이 오묘조묘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는 못 된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청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도시재생실 주무관 박현정 씨는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현재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런 뭔가 개발의 시대에 약간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도시재생이 조금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 이 지구가 무한정 팽창할 수도 없고 그러면은 도시의 변화도 그에 맞춰서 돼야 되는 거죠. 도시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고, 공공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요. 자기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이나 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이렇게 지역을 알리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 게 도시재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묘가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원래 종묘 앞에 그 세운상가가 그 초고층 개발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유네스코에서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층으로 개발을 하기보다는 기존의 이런 세운상가의 모습을 되살려서 재생을 하자라는 게 있었고, 그럼 혹시 도시재생의 한계점 같은 것도 사실은 예전에 아파트 개발을 하면 바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효과가 더디다 이런 얘기들도 초기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도시재생을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변화된 것들이 이제는 나타나고 있다. 또 우리가 과거에 뭔가 동아시아의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발전 모델을 제시했다면 이제 뭔가 도시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우리가 이제 좀 롤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창신동에서 버스로 20분만 가면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익선동인데요. 익선동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으며 도시재생의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동네입니다. 하지만 이곳도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새롭게 바뀐 익선동은 어떠할까요? 데이트를 하는 커플들,
본역끼리 놀러온 모습,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방문객들로 거리는 가득했습니다. 한옥지붕과 팬케이크라는 이색적인 조합이 어우러진 카페 플리퍼즈. 그곳에 방문해 익선동만의 매력을 물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손님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쪽으로 다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한옥마을에 인접해 있으니까 저에겐 이득이 되는 부분이죠. 하는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옥적인 부분이랑 이 현대적인 부분을 같이 잘 섞어놓은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 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옥적인 부분을 가져가면서 모던함을 같이 섞어놓은 거죠. 한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뭐 인근에 주변에 있는 가게들 중에 외국 음식을 파는 가게들도 생겨나고 있고 뭐 펍, 뭐 베트남 음식점 여러 가지가 생겨나고 있는데 일단 그걸 최대한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이벤트 또한 한옥마을의 장점을 살린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서울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이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의 발전된 모습에만 주목하지만 각 동네의 고유한 특색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 나은 서울을 위해, 진정한 너와 나의 서울을 위해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메이트, 그 이야기를 여기서 마칩니다.